안녕하십니까, 우인석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가진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두 번째 질문이 용접을 하는 중에 있어서 아르곤 용접의 경우 아크를 껐다 켰다 하는 경우하고, 또 아크 용접, 전기 용접의 경우 용접봉을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동작은 왜 하는 것인가? 용접 중 아크는 왜 껐다 켰다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아주 그냥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용접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제가 여기 간단하게 아주 그냥 단순한 것부터 적어봤어요.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자, 보면은 용접 중 아크를 끄는 이유로는 첫째, 가스가 없으면 산화가 일어나서 계속 용접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가 없음을 알아차린 그 즉시 불을 꺼야 됩니다. 또는 두 번째, 전기 용접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용접봉에 그 심선을 감고 있는 피복이 벗겨져 있어서 제대로 용접을 할 수 없는 용접봉인 경우 그걸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그런 용접봉의 어떤 심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이 없는 구간의 용접봉으로 용접을 했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용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도면하고 다르게 어떤 조립을 하고 용접을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이 들면 용접을 멈추고, 그 즉시 멈추고 도면하고 실제 지금 제작되고 있는 물품, 그 제작물을 서로 확인하여서 확실하게 용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밖에 물론 용접기의 결함, 뭐 텅스텐 전극봉의 소손, 또 재정비, 또 갑자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용접을 하기에 좀 부적합한 환경, 그리고 그 밖에 뭐 몸이 갑자기 아프면 당연히 바로 꺼야 되겠죠. 자, 이런 단순한 이유에서부터 어제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용접 비드의 색상, 이 색상과 관련 지어서, 물론 두 번째 질문, 용접을 하는 중에 있어서 아크를 왜 껐다 켜느냐, 자, 그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용접 중 아크를 끄거나 용접봉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모재의 열을 주는 행위를 잠시 멈추어 열 관리를 하며 용접하기 위한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주 적절한 시기에 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열이 된다는 것은 용융풀의 크기가 이 확장이 되고, 또 그렇게 용융풀의 크기가 확장이 되면 용접선을 따라 용융풀을 끌고 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후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용융된 쇳물은 중력에 의해서 각 자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지는 현상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후에 구멍까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용접 비드의 색상은 당연 일정할 수 없고 산화가 더 진행된 비드를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용접을 하는 중에 왜 아크를 껐다 켰다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을 느끼려면,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이거는 19T짜리 후판입니다. 아주 두꺼운 쇠기 때문에 300A든 400A든 아주 센 전류를 놓고 용접을 진행하더라도
구멍이 날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또 발열이 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홀이 만들어질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쇠, 후판을 가지고 용접을 했을 때는 아마 그 구멍이 발생할 그런 상황을 걱정하여 아크를 끄는 그런 상황은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왜 전기 용접이든 아르곤 용접이든 CO2 용접이든 아크를 껐다 켰다 하면서 열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느끼시려면 얇은 박판에 박판을 가지고 용접을 연습을 하시고 또 테스트를 해 보시게 되면 바로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자, 용접면은 제가 사용하는 용접면입니다. 자, 이쪽에 용접면 이 개폐기 부분에 제가 스텐 용접봉 3.2 파일을 여기에 용접하였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자, 제가 이걸 용접하여 붙이는 동안에 저는 스위치 조작 방식, 아르곤 용접기 스위치 조작 방식을 무와 스폿에 놓고 전류는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점차 높여가면서 전류 조정을 하면서 적당한 전류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전류에서도 조금 더 낮은 쪽을 선택해서 껐다 켰다 하면서 이 개폐기가 망가지는 것을 저는 우려하면서 용접을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용접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는 줄로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용접을 하였고요. 자, 가능하면 이 모재와 용접봉 서로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유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용접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얇은 박판을 용접할 때는. 만약 유격이 있을 때는 그거를 녹여서 그 유격을 커버하면서 용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가 되고 필요 없이 이 모재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모재 자체가 함몰되고 내려앉고 크게는 또 구멍이 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용접은 잘 됐지만 이쪽 부분에 보면 아래쪽으로 그 용접물이 이렇게 고드름 맺히듯이 맺혀 있습니다. 조금.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자, 이건 곧 바로 뭐냐, 제가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아크를 껐다면 분명히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쇠가 아래로 함몰되는 그런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접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쇠는 아래로 함몰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외부에서 얇은 용접봉을 공급을 하며 용접을 했기 때문에 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함몰됐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얇은 용접봉을 사용했기 때문에 홀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만약 외부적으로 용접봉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100% 구멍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크를 껐다 켰다 하면서 용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박판은 그렇습니다. 근데 용접을 처음 배우게 되면 시작하면 용접이 끝나는 부분까지 멈춤 없이 끝까지 끝내고 싶은 게 용접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나중에 실력이 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맞는 방법을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맞는 방법, 조금은 옳은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게 숙달이 됐을 때 전문 용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잘못된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어떤 그 자세 또는 용접법 이런 게 몸에 길들여지게 되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렇게 연습한 그 사람과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열 관리를 하며 용접하기 위해서 아크를 껐다 켰다 한다. 그 열 관리는 꼭 필요하다. 자, 열 관리가 왜 필요하느냐? 용접을 하는데 하루 종일 용접을 하는 용접사에게 포인트마다의 어떤 조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용접기에 있는 전류, 다이얼을 조정하여 암페어를 항상 수정하면서 용접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비교적 전반적인 용접을 커버할 수 있는 적정한 전류에 세팅을 하고 그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을 하는데 때로는 센 전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낮은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용접 전류를 가지고 자, 이런저런 용접 포인트를 용접을 하고 정 이 전류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안 됐을 때는 직접 암페어를 조정하여 용접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해서 때론 전기가 센 전기를 가지고 용접을 하게 될 때 당연히 아크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용접법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증상, 어떠한 조짐, 어떠한 느낌을 감지하고 내가 아크를 꺼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알아야 되고 앞으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용융풀이 확장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크를 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용접물을 끌고 앞으로 진행하기에 어렵다면 아크를 꺼야 됩니다. 또 용접 모재에 구멍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아크를 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후 방법을 찾고 용접을 다시 진행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얇은 박판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왜 용접을 하면서 아크를 껐다 켰다 해야 되는지 실감을 아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자, 눈이 안 좋아. 돋보기를 착용하셔야 되는 분에게 제가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이렇게 백유리를 낄 수 있게 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백유리를 끼고 자, 끼면 나름대로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쪽에 돋보기가 들어갔는데 돋보기를 필요할 때는 돋보기를 쓰고 또는 돋보기를 쓴 상태에서 외부를 바라보게 되면 어지러움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열면
돋보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돋보기, 흑유리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장착을 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 백유리까지 넣게 되면 여기에 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장의 유리를 끼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유리를 이 앞부분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용접을 한 것입니다. 백유리, 그리고 흑유리와 돋보기를 여기에 장착하고 이쪽에 다시 백유리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 하지만 제가 이거 아직 만들고 나서 실전에 사용은 안 해봤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사용해보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용접 중에 아크를 왜 껐다 켰다 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오늘 세 번째로 또 어떤 질문을 제가 생각해 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재밌는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자, 초보 용접사가 용접하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 보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 그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왜 힘들어 보일까? 근데 용접을 잘 하시는 분이 용접을 하는 걸 보면 되게 편하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뭐 거침이 없는데 왜 용접을 처음 하는 사람이 보면 힘들어 보일까? 자,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질문. 아마 제가 초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비교적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있다가 물어보면 초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힘들기 때문에 초보이겠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각자 용접을 실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습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의 생각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